불길 꺼지면 오늘 새벽 임금의 발밑도 이 궁궐도 끝입니다. 살을 내는 한겨울 새벽, 임금은 신하와 마주 앉아 조용히 말을 잇고 계셨습니다. 방 안엔 불빛도 연기도 타는 냄새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발밑이 뜨겁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짐승이 바닥 아래에서 숨을 고르고 있는 것처럼요. 그 따뜻함은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을 부릅니다. 불이 보이지 않는데 어째서 열이 여기에 있나? 그리고 그 순간 그 방을 데우는 사람이 단 한 번만 늦어도 왕의 체면이 아니라 궁궐 전체가 흔들립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따뜻함을 만드는 길이 곧 불을 끌고 다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조선의 궁궐은 목조 건물로 이루어져 있고 난방은 불을 써야 합니다. 바닥 아래로 불길과 연기가 지나가야만 그 따뜻한 바닥이 만들어집니다. 즉, 임금의 발밑을 덮이는 그 기술은 한 걸음만 삐끗하면 궁궐을 태워버릴 수 있는 기술이기도 했습니다. 새벽 공기는 바늘처럼 뺨을 찌릅니다. 회랑 바깥은 칼바람인데 어떤 방은 한겨울에도 조용히 따뜻합니다. 그 온기가 당연한 것으로 유지되는 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누군가의 시간이 깎이고 있었습니다. 화방인 불지기. 불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왕이 아닙니다. 신하도 아닙니다. 다만 제때가 생명인 사람입니다. 늦으면 벌이 따르고 실수하면 누군가가 다치고 더 나쁘면 궁이 탄다는 걸 본능처럼 알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는 새벽마다 귀로 먼저 불을 듣습니다. 나무가 타는 소리가 아니라 고요해지는 소리를요. 잘 돌아가는 온돌은 조용합니다. 연기가 막히면 바닥 아래에서 답답한 소리가 납니다. 공기가 역류하면 방 안의 냄새가 스미고 사람의 숨이 먼저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화방이는 눈으로 불을 보기 전에 바닥을 손바닥으로 쓸어 온도를 읽습니다. 어느 구석이 먼저 식는지, 어느 모서리가 이상하게 뜨거운지, 그 미묘한 차이를 놓치면 따뜻함은 곧 공포가 됩니다. 오늘도 그가 지키는 건 불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불은 늦게 지피면 방이 데워지기까지 오래 걸립니다. 특히 궁궐의 큰 정각이나 여러 방이 이어진 처소는 더 그렇습니다. 온돌은 단순히 아궁이에 불을 넣는 일이 아니라 열이 바닥 아래 통로를 지나 구들장을 데우고 마지막에 굴뚝으로 빠져나가기까지의 흐름 전체가 하나의 기계처럼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궁궐은 더 복잡합니다. 민가의 온돌도 까다롭지만 궁궐의 온돌은 방 하나만 생각하면 오해가 생깁니다. 따뜻함을 관리해야 하는 방이 많고 때로는 여러 아궁이와 여러 굴뚝이 한 덩어리처럼 운영됩니다. 그래서 화방이는 한 방의 바닥만 보지 않습니다. 그는 궁 전체의 맥박을 더듬습니다. 어느 정각이 먼저 덮여져야 하는지, 어느 방은 불을 줄여야 하는지, 어느 길목의 연기길이 막히면 다른 방에까지 영향이 가는지 그 연결을 몸으로 외웁니다. 그의 발걸음은 늘 조용합니다. 누군가 자고 있는 처소 옆을 지날 때 나무 바닥이 삐걱하면 그것도 죄가 됩니다. 소리 없는 긴장 속에서 그는 이 새벽의 따뜻함을 만들기 위해 아래로 내려갑니다. 왕이 있는 방의 아래쪽, 사람 눈에 잘 띄지 않는 쪽으로. 그가 지나가는 길은 궁궐의 화려함과는 반대 방향입니다. 빛이 없는 곳, 먼지가 쌓이는 곳, 숨이 가빠지는 곳. 그는 문득 위쪽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듣습니다. 임금의 낮은 음성입니다. 바닥이 뜨겁구나. 신하가 조심스레 받듭니다. 전하, 바람이 매서우나 이 안은 봄과 같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화방인의 어깨를 더 무겁게 합니다. 칭찬이 아니라 확인입니다. 지금은 문제 없다는 확인. 하지만 확인은 동시에 경고이기도 합니다. 지금이 좋다는 건 지금을 유지해야 한다는 뜻이니까요. 화방이는 손에 묻은 검댕을 소매로 대충 닦아내며 속으로 한 줄을 대냅니다. 오늘 새벽의 핵심은 따뜻함이 아니라 불이 보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 보이면 이미 늦습니다. 연기가 보이면 이미 어딘가가 막히거나 새고 있습니다. 불빛이 방 안에 비치면 바닥 아래가 아니라 어딘가가 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가 걸음을 재촉하는 이유는 추위 때문이 아닙니다. 가장 무서운 건 식는 것이 아니라 타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만큼은 갈등이 아직 표면으로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스터리처럼 남아 있습니다. 불빛도 연기도 없는데 발밑이 뜨겁다. 그 보이지 않는 따뜻함이 유지되는 동안 단 한 사람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 늦지 않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내려가는 계단 끝에서 궁궐의 진짜 얼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르는 단어들, 사람들에게는 들리기만 해도 낯선 구조들 아궁이, 함실, 고래, 구들장. 그 문턱을 넘는 순간부터 따뜻함은 기술이 아니라 위험한 약속이 됩니다. 지금 연기 올라오면 임금의 발밑이 아니라
천장부터 탑니다. 화방이는 계단을 한 칸 더 내려가며 숨을 짧게 끊어내쉬십니다. 위는 조용한 온기, 아래는 불과 그을음, 축축한 흙냄새입니다. 이 대비가 궁궐의 비밀입니다. 사람들은 바닥이 따뜻한 것만 기억하지만 그 따뜻함은 바닥 아래를 불과 연기가 지나가게 만든 결과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따뜻함은 눈에 보이지 않는 통로를 전제로 합니다. 그리고 그 통로는 잘못되면 가장 먼저 사람을 배신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궁궐의 온돌은 불을 숨기는 기술이면서 동시에 불을 궁 안에 들여놓는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만 역류해도, 한 번만 틈이 생겨도 연기와 불티가 목조 건물 틈으로 스며듭니다. 그때부터 추위와의 싸움이 아니라 화재와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화방인이 멈춰 서서 손등으로 바닥 가까운 공기를 쓸어보십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공기, 그런데 유난히 눅진합니다. 이 냄새는 대개 아궁이 쪽에서 납니다. 아궁이는 불을 지피는 입입니다. 조선의 온돌은 기본적으로 아궁이에서 불을 떼면 그 열기와 연기가 바닥 아래 통로를 지나 구들장을 덮이고 굴뚝으로 빠져나가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궁궐의 아궁이는 민가처럼 부엌과 붙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화방인이 내려서는 곳은 함실 쪽입니다. 함실은 온돌 구조에서 고래가 갈라지는 지점 등에 마련된 움푹한 공간을 가리키는 말로 설명됩니다. 말 그대로 깊게 파인 방 아래의 방 같은 자리입니다. 함실이 있는 아궁이를 함실 아궁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는 취사 공간과 분리된 난방 전용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궁궐처럼 불을 더 엄격히 통제해야 하는 공간에서 이런 방식이 특히 어울립니다. 화방이는 작은 손등 등으로 벽면에 그을음을 훑습니다. 검댕이 묻는 방향이 일정하면 정상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결이 흔들립니다. 그때가 무섭습니다. 고래 즉 연기와 열기가 지나가는 길이 막히거나 어딘가로 새거나 굴뚝의 흡인이 약해졌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고래는 아궁이에서 지핀 불길을 굴뚝까지 유도하는 통로입니다. 고래라는 말은 듣는 사람에게는 생소하지만 화방인에게는 지도를 뜻합니다. 길이 한번 꺾이고 갈라지고 다시 모입니다. 그 미로의 위에 얹히는 돌이 구들장입니다. 구들장은 열을 머금고 천천히 내어주는 돌입니다. 위에는 진흙을 발라 틈을 메우고 더 위로는 장판으로 마감해 사람이 앉고 눕는 바닥이 됩니다. 화방이는 이 단어들을 입 밖에 내지 않습니다. 함부로 말하면 그 통로가 더 비밀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궁의 따뜻함이 새어나가면 안 되듯 궁의 구조도 쉽게 새어나가면 안 됩니다. 대신 그는 손과 귀로 확인하십니다. 함실의 입구가 막히지 않았는지, 고래 쪽이 너무 뜨거워지지 않았는지, 구들장 위 마감이 들뜨지 않았는지, 들뜨면 틈이 생기고 틈은 연기와 불티의 길이 됩니다. 그가 갑자기 고개를 드십니다. 위쪽에서 발소리가 들립니다. 누군가 내려오려다 멈춘 소리, 망설임입니다. 궁 안에서는 불을 다루는 일 자체가 금기처럼 느껴지니까요. 그 망설임이 화방인의 긴장을 더 조입니다. 아래가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는 사람이 위에는 많다. 그 사실이 늘 문제를 키웁니다. 화방인은 조용히 손바닥을 펼쳐 벽에 대시고 작은 진동을 느끼십니다. 불이 잘 돌 때는 안정된 진동처럼 느껴집니다. 반대로 연기가 체류하거나 역류하면 공기가 눌린 듯 답답해집니다. 그는 그 문장을 기술이 아니라 공포로 알고 계십니다. 역류는 곧 방 안의 냄새, 사람의 기침, 그리고 불의 방향이 바뀌는 징조입니다. 이제 문턱은 넘었습니다. 아궁이, 함실, 고래, 구들장. 처음 듣는 단어들은 더 이상 설명이 아니라 장치가 됩니다. 금지된 통로를 내려가는 느낌, 그 자체가 서스펜스입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에서 이 통로가 얼마나 거대해지는지, 즉 궁궐 온돌은 방 하나가 아니라 여러 방이 동시에 돌아간다는 사실이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불을 한 군데만 잘못 먹이면 저쪽 정각 바닥이 먼저 식습니다. 화방이는 아궁이 앞에서 불씨를 살피며 바로 옆에 놓인 장작 묶음을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이 말은 핑계가 아닙니다. 궁궐 온돌의 어려움은 한 방을 덮이는 일이 아니라 여러 방을 동시에 안정적으로 덮이는 일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방이 많고 용도가 다르고 필요한 온도가 다릅니다. 어떤 방은 임금이 머무는 처소이고 어떤 방은 업무 공간이며 어떤 방은 의례 공간입니다. 그 온도 차이는 곧 사람의 움직임과 예법의 흐름에 영향을 줍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궁의 온돌은 따뜻함을 나누는 장치가 아니라 위험을 나누는 장치이기도 했습니다. 하나의 실수는 한 방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열의 길이 연결되어 있으면 문제도 연결됩니다. 궁궐 온돌의 구조가 특별히 발달했다는 말은 감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궁궐 정각 온돌을 조사한 연구에서는 여러 정각의 온돌이 광범위하게 설치되어 있고 온돌방마다 아궁이 수와 굴뚝까지의 거리 등이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정리합니다. 화방이는 이런 복잡성을 지도로 외우지 않습니다. 몸으로 외웁니다. 어느 아궁이가 어느 바닥 아래로 연결되는지, 어느 굴뚝이 어디에 서 있는지, 바람이 어떤 날에 어떤 방향으로 먹히는지까지요. 연도 즉 연기 길이 길수록 잘 돌아가면 불과 연기가 더 오래 바닥 아래를 지나 열을 남깁니다. 그러나 동시에 막힘과 누수의 위험도 늘어납니다. 그는 불을 크게 키우지 않습니다. 궁궐에서 필요한 건 불기둥이 아니라 지속입니다. 고래를 따라 열이 고르게 퍼져야 합니다. 바닥은 한번 뜨거워지면 오래갑니다. 구들장의 추결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초반에 무리하게 불을 먹이면 특정 구간이 과열되고 틈이 벌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구들장 사이에 진흙이 마르고 갈라지면 그 틈으로 연기와 열이 세어 목재 구조에 닿을 수 있습니다. 화방이는 그래서 설비 투어처럼 점검 순서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 아궁이 입구. 불길이 밖으로 튀는지 재가 쌓여 공기를 막는지. 둘째, 함실. 깊은 곳에 남은 재가 열을 머금어 이상 과열을 만들지 않는지. 셋째, 고래의 방향. 특정 구역이 유난히 뜨거워지는지 반대로 너무 식는지. 넷째, 굴뚝의 흡인. 바람이 죽어 연기가 눌리면 역류가 시작됩니다. 이 모든 걸 확인하며 그는 여러 방이 동시에 돌아가는 궁궐 온도를 하나의 생명체처럼 다룹니다. 하나가 막히면 다른 곳이 먼저 아픕니다. 그 연결이 화방인의 노동을 더 고되게 만듭니다. 밤새 돌려야 하는 날도 있고 정해진 시간에 맞춰 조절해야 하는 날도 있습니다. 늦으면 버리지만 빨라도 문제입니다. 과열은 화재로 이어지고 과열을 피하려다 냉기가 돌면 위에서는 왜 바닥이 식었느냐는 질책이 내려옵니다. 그는 위의 방을 생각합니다. 불빛도 연기도 없는데 발밑이 뜨거운 그 방. 그 완벽한 상태를 만들려면 아래에서는 완벽하지 않은 일을 계속 반복해야 합니다. 장작을 넣고 재를 빼고 틈을 보고 바람을 읽고 다시 넣고. 기술은 단순하지만 환경이 변합니다. 바람이 변하고 습기가 변하고 사람의 동선이 변합니다. 장작이 끊기면 온돌도 끊깁니다. 그리고 끊기는 순간 책임은 불지기에게 옵니다. 화방이는 불 앞을 떠나 땔감이 쌓인 곳으로 발을 옮깁니다. 새벽의 궁은 조용하지만 땔감 창고만큼은 생활의 소리가 납니다. 나무가 부딪히는 소리, 밧줄이 스치는 소리, 숨이 목에 걸리는 소리. 옮기는 공짜가 아닙니다. 옮기는 누군가의 등에 얹혀 들어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궁궐의 따뜻함이란 결국 연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행정과 노동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기술이 좋아도 나무가 없으면 끝입니다. 사람들은 구들장만 떠올리지만 화방이는 먼저 창고를 떠올립니다. 그는 나무 묶음을 들어 올립니다. 같은 나무라도 성질이 다릅니다. 오래가는 나무, 불씨가 잘 살아나는 나무, 연기가 덜한 연료. 생활 속에서는 참나무가 단단하고 오래 간다는 경험칙이 널리 알려져 있고 소나무는 불이 잘 붙는 대신 타는 속도가 빠르다는 인식이 흔합니다. 숯은 불꽃이 크지 않고 비교적 안정적으로 오래가 밤에 쓰기 좋다는 설명도 자주 등장합니다. 화방이는 밤에는 숯을 더 아낍니다. 불티가 튀는 장작은 위험합니다. 특히 목조 건물은 작은 불씨 하나가 큰 화로 변할 수 있습니다. 낮에는 불을 빨리 올려야 하니 점화가 쉬운 땔감을 섞고 밤에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게 연료를 바꿉니다. 그 섞는 감각이 기술입니다. 그러나 이 기술은 기록되지 않고 사람 사이에서만 전해집니다. 땔감 운반은 궁 안에서 가장 티 나지 않는 고역입니다. 누군가는 회랑 위를 비단신으로 지나가지만 누군가는 그 회랑 아래로 나무를 끌고 들어갑니다. 분배는 더 어렵습니다. 어느 정각에 먼저 보낼지, 어느 방은 덜 데워도 되는지, 혹은 오늘은 누가 밤샘을 해야 하는지. 화방이는 단독으로 결정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위의 일정이 바뀌면 아래의 불도 바뀝니다. 왕이 이동하면 불길의 우선순위도 이동합니다. 그는 장작을 내려놓으며 잠깐 손가락을 펼쳐봅니다. 손바닥에 박힌 가시, 굳은 살, 검댕. 따뜻함은 이렇게 생깁니다. 누군가의 살이 닳고 누군가의 숨이 가빠지고 누군가의 밤이 사라지면서요. 그런데 그날 새벽 연료보다 더 무서운 것이 화방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추위가 아니라 불 그 자체가 적이 되는 순간입니다.
고래 틈, 연기 역류, 불티 화재 공포가 한 번에 밀려옵니다. 불티가 고래 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못 막으면 이 궁은 탑니다. 화방이는 순간적으로 숨이 멎는 걸 느끼십니다. 바닥 아래 통로는 불길이 지나가는 길이지만 동시에 불이 새어나가면 가장 치명적인 길이기도 합니다. 목조 건물은 불과 가장 가까운 곳에 서 있습니다. 따뜻한 바닥이라는 축복은 상시 화기와의 동거를 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온돌은 불과 연기를 가둬서 쓰는 기술인데 그 가둠이 깨지는 순간 불은 가장 숨기기 쉬운 곳에서 가장 빠르게 번집니다. 사람 눈에 안 보이는 곳에서요. 그날의 징조는 아주 작았습니다. 아궁이 앞에서 불길이 한번 툭 튀는 순간 화방이는 재빨리 눈을 좁히십니다. 불티는 대개 바닥 아래로 들어가면 바로 꺼지거나 재가 되지만 고래 틈이나 마감이 들뜬 곳이 있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진흙이 갈라진 틈은 바람길이 되고 바람길은 불티를 살립니다. 살린 불티는 목재에 닿을 때까지 기어갑니다. 화방이는 즉시 점검 순서를 의식처럼 반복합니다. 첫째, 연기색과 냄새. 타는 냄새가 목을 찌르면 이미 늦습니다. 둘째, 역류 여부. 굴뚝이 제 기능을 못하면 연기가 눌리고 불길이 밖으로 튑니다. 셋째, 틈. 고막, 구들장 사이, 연도 주변의 갈라짐. 넷째, 물. 물독은 늘 대기합니다. 불은 처음엔 손바닥만 하지만 눈 깜빡하면 방 하나가 됩니다. 궁궐에서 화재가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기록은 다른 방식으로도 증명합니다. 조선은 큰 화재를 계기로 금화도감 같은 화재 방지 진압을 담당하는 관청을 두기도 했습니다. 즉, 불은 단순한 생활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재난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화방인의 손이 더 빨라집니다. 그는 진흙과 회 즉 재를 섞은 재료를 꺼내 틈을 메웁니다. 완벽한 수리는 나중입니다. 지금은 막는 것이 우선입니다. 임시 봉합이라도 해야 연기와 불티의 길을 끊습니다. 그리고 혼자 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 이상이 교대로 보고 서로의 눈으로 확인합니다. 2인 1조 감시는 현대식 표현이지만 실제로 화재 예방은 감시와 즉응이 핵심이라는 점에서 궁의 현실과 맞닿아 있습니다. 한 사람이 지치면 눈이 감기고 눈이 감기면 궁이 탑니다. 화방이는 아궁이 쪽을 좁히고 불세를 낮춥니다. 불을 크게 키워 빨리 데우는 날이 있고 불을 죽이지 않게만 살려두는 날이 있습니다. 오늘은 후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장 큰 적은 추위가 아니라 과열과 불티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위쪽을 떠올립니다. 방 안에서는 여전히 불빛도 연기도 없습니다. 임금은 신하와 담담히 말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 담담함이야말로 화방인의 공포를 키웁니다. 위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래에서 어떤 순간이 지나갔는지 모릅니다. 방 안이 따뜻하다는 결과만 있을 뿐 그 결과를 지키기 위해 누가 어떤 위험을 삼켰는지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온돌이라는 기술은 시간이 흐르며 널리 퍼져 백성의 집도 따뜻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따뜻함은 곧 땔감 부담을 키웠습니다. 나무를 더 많이 쓰게 되고 연료 확보가 삶의 비용이 됩니다. 기술은 삶을 편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새로운 부담을 만들기도 합니다. 따뜻함의 값은 누군가의 노동, 누군가의 살림, 누군가의 돈으로 치러집니다. 그리고 현재로 연결됩니다. 오늘 우리가 바닥 난방을 당연하게 누리는 이유는 그 새벽에 화방인이 지킨 불길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게, 냄새 나지 않게, 그러나 꺼지지 않게 따뜻함을 사고 없이 만들기 위해 그는 매일 새벽 자신이 먼저 위험을 만났습니다.